안녕하십니까. 모델리스트 최원호입니다. 오늘은 드롭숄더 총정리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강, 2강, 3강, 4강 4번에 걸쳐서 드롭숄더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총정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있는 이 원피스 역시 드롭숄더입니다. 드롭숄더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분 소재로 해서 드롭숄더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이 드롭숄더는 이쪽에 패턴이 보이지만 이렇게 꺾어준 옷입니다. 이렇게 어깨선을. 자, 어깨선 꺾어주는 옷이에요. 꺾어줬을 때 형태를 잘 보십시오. 어깨선이 사람 어깨선과 같이 흡사하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대신 팔을 드니까 이런 부분이 살짝 당기는 느낌이 있죠. 요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어깨선을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어깨선을 꺾어준 것은 이렇게 팔을 들었을 때 약간 당기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양쪽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소매가 이거 좀 달린 상태고 좀 안 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매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본 어깨 자체에서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턴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가 현재 어깨점이 여기에요. 어깨점이 여기인데 이런 식으로 꺾여졌다고 했죠. 이것은 현재 저 원피스가 이렇게 꺾였기 때문에 팔을 들면 이 부분이 이렇게 당길 수가 있다. 그럼 그것이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니에요. 자, 방법상으로 어깨선을 이대로 여기서부터 그대로 일자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해주면은 팔을 드는데 더 편해진다. 그렇겠죠? 이만큼 활동량이 생기는 거예요. 대신 팔을 내리고 있을 때는 어때요? 이 내리고 있을 때 이 부분이 더 부자연스럽게 우는 현상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우는 현상을 다소 피해 주려면은 어깨가 각도를 꺾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활용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좀 더 디자인상으로 드롭숄더의 형태를 와일드하게 보여주고 싶으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쫙 뻗어나가 주는 겁니다. 뒷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뒷판도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 곡선 만들어 주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특히 이런 식으로 되면은 품 자체도 현재보다는 더 커져야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어깨 각이 제대로 나오겠죠. 자, 어깨를 언제 꺾어주고 언제 안 꺾어주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꺾어줄 수도 있고 안 꺾어줄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디자인 자체를 와일드하게 보여주거나 아니면 활동성을 필요할 때는 직선을 해서 어깨선보다 쭉 나간 선에서 암호를 그림으로써 어깨를 만들어준다. 이럴 때는 가급적인 가슴 품이 여유가
일반적인 원피스보다 더 많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깨 상관없이 이제 어깨가 얼마나 많이 내려오느냐, 적게 내려오느냐. 어깨점에서 올라가는 거는 업숄더, 내려오는 곳은 드롭숄더입니다. 자, 드롭숄더가 조금 내려오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조금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아몰 모양이 이런 식으로 드롭숄더가 아닌 일반 아몰 모양이 흡사하겠죠.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따라서 소매도 역시 소매산이 이런 식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또 소매산이 많이 내려올수록 이 곡선이 없어지니까 많이 내려올수록 어때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했을 때 소매산 모양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 파지름이 많지 않다는 것은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이 소매산이 높지가 않다. 높지 않고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그래서 소매산이 많이 가면 갈수록 소매가 많이 드롭이 될수록 소매산은 얕아진다. 정리됐죠. 그 다음 시접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시접 처리는 어깨선과 가까이 있을 때는 몸판 아몰과 소매 아몰의 길이가 어디가 길어야 될까요? 소매가 긴 것이 아니고 몸판이 긴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참고하세요. 업숄더일 경우에는 소매가 큰 겁니다. 업숄더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 표준 숄더, 스탠다드 숄더일 경우에는 1대1입니다. 1대1. 그 다음에 드롭 숄더일 경우에는 반대로 소매 쪽에 이세가 ጭ고 몸판 쪽이 더 길어서 몸판 쪽에 이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드롭이 충분히 많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소매와 아몰이 똑같이 사이즈가 1대1이어야 된다. 1대1일.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이 판판하게 우리가 패턴 틀 때도 세 개가 맞춰서 판판하게 될 듯이 봉제도 이렇게 판판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이렇게 매끈하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드롭 숄더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지만은 드롭 숄더가 충분히 내려올수록 품이 커지지 않으면 옷이 불편한 옷이 된다. 즉 드롭 숄더를 충분히 내려줄수록 품이 여유가 있어야지
만약에 이렇게 품이 열고 없이 드롭숄더만 이렇게 내려온다면 아몰 자체가 좁아서 되게 불편한 옷이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드롭숄더 충분히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품 자체가 커져야 된다. 그럼 품은 얼마나 커지느냐? 그건 디자인에서 제시한 대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품이 커진 것만큼 품이 5cm가 커졌다 하면 진동을 2.5cm를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품이 이만큼이 커졌다면 커진 거의 절반만큼은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암호 형태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는 이건 시올더하고 문제는 아니지만은 오버사이즈 핏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이 밑에가 다 보통은 똑같이 다 따라온다고 생각하겠죠. 만약에 오버사이즈 경우는 충분히 가는 대신 여기는 그 외에 다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적당히 한 절반 정도만 따라가 주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어깨는 앞쪽 어깨선과 뒤 어깨선이 대부분의 옷이 뒤가 다 크지만 특히 드롭숄더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깨가 뒤로 도망가 버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선의 어깨 사선의 각도와 뒷판 어깨 사선의 각도를 비교해 볼 때 앞에는 늘어나는 각도예요. 약간 더 사선이 많이 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 장력을 미리 계산해서 뒤가 길지 않으면은 똑같이 일때 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 선 자체가 뒤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어깨선이 앞으로 오지 않고 뒤로 갑니다. 실제 사람 어깨는 앞으로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깨를 만져봐도 항상 어깨는 앞쪽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1 경우 뒤로 가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당연히 앞쪽으로 와야지 된다. 그 편차가 어깨 한쪽 어깨 길이가 길면 길수록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드롭숄더에서는 많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꼭 앞어깨와 뒤어깨에 대한 길이 편차를 꼭 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드롭숄더에 대해서 총 정리를 했는데 혹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다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주 너무 짧게 13분 36초 정도밖에 안 됐네요. 그래서 강의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